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4일 MCN 세 번째 기사 1518년 명정덕 13년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5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우의정 안당이 희릉을 봉심하고 돌아와서 홍문관의 소의에 따라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5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의정부와 예조가 함께 의논하여 서계하기를 지난번 정교에 이르시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어진 인재를 얻는 데 달려 있다. 지금 정신을 가다듬어 치세를 이루고자 목이 마른 듯이 어진이를 구하고 있는데 사람을 골라 쓰는 길이 또한 넓지 않은 것이 아니나 정상적으로 행하는 과거는 단지 문예만을 겨루는 것이니 어진 인재를 얻기가 어렵다. 간간히 천거가 있기도 하나 이 또한 출신에 구애되어서 다 쓰지 못하고 있다. 이 까닭에 치적을 이룩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다 해도 그 치요는 나타나지 않으니 큰 걱정이다. 조정조의 취인하는 제도의 식료는 본래 항식이 있으나 별시는 그 시험이 있을 때마다 품달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특별히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옛날에 혈량과 효렴과 등을 본받아 서울과 지방에서 재행이 쓸만한 사람을 널리 천가하게 하고 내가 친히 나아가 책취하여 그의 온축한 포부를 본다면 그의 대체에 밝은 쓸만한 실제를 얻어 나의 다스림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천가할 때 조금이라도 정하게 살피지 못하여 명과 실이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이로 인하여 어진 사람을 쓰는 길이 흐리게 될 것이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니요 또 내가 널리 훌륭한 인재를 찾아내려는 뜻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천거 책취에 관한 절목이 소홀하거나 번잡하지 않고 적절하도록 거듭 신중히 연구하여 해조와 함께 의논할 것을 정부에 전교하라 하시었습니다. 이제 역대의 취재법을 참고하건대 그 규제가 각각 달라서 두루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전후 양한의 효렴, 혈량 등의 과목이 가장 고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성가는 방법을 사책에 상고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원삭 5년 124년에 군국 현관은 문학을 좋아하거나 장상을 공경하거나 정교에 엄숙하거나 향리에서 순정하거나 하여 출입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특별히 드러난 자가 있거든. 상, 장, 승으로 하여금 그들이 속해 있는 이천석에게 적어 올리도록 하고 이천석은 다시 그 중에서 합당한 사람을 잘 살펴서 계좌와 함께 보내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무 12년 36년에는 삼군과 광록훈, 감찰, 어사, 사례 그리고 주목들은 해마다 무죄와 사행 각 1인씩을 첨가하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행이란 곡순후, 딜실, 겸손, 절검 등 4가지 인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군국의 무죄가 계자와 함께 경사에 이르면 천자가 헌으로 나와 친히 책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절목이 아주 상세하게 구비되어 있으니 이제 이것을 본떠서 재행이 겸비하여 쓸만한 사람을 중앙과 지방에서 명과 실을 잘 살피어 추천하게 하소서. 그래서 서울에서는 사관이 이를 전장하되 유생조사를 막론하고 성균관에 첨부하고 성균관에서는 이를 다시 예조리에 첨부하고 중추부와 육조 한성부 홍문관에서 역시 아는 인재를 첨가하여 예조에 입문하게 하소서. 그리고 외방에서는 유향서가 본업수령에게 추천하고 본업수령은 이를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는 다시 심사하여 예조에 입문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조에서는 서울과 외방에서 정관 인재를 모두 합해서 그 성명과 행실을 적어가지고 의정부에 보고하고 계문한 뒤에 전정에서 친히 책문할 일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개품하여 정하소서. 그러나 명과 실이 어긋나서 천글을 간혹 잘못하는 패가 있으면 이 또한 걱정스러운 일이니 거주의 성명도 아울러 농계하여 후일에 참고를 삼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 장교하였다. 혈량관은 전한 후한 시대의 관리 등용의 한 방법으로서 시행한 과거의 이름이다. 내용은 전국 각군으로부터 어질고 선량한 인재를 첨가하게 하여 이들을 책문 시험을 보여
우수한 사람을 선용하였는데 이를 혈량방정과라고도 하였다. 조선시대는 조광조의 주청으로 한 번 실시하였으나 조광조의 실각으로 폐지되었다. 효렴가는 역시 한대에 거행하던 과거의 일정이다. 효렴이 있고 청렴 결백한 자로 전국 각지로부터 추천하여 책문 시험을 보여서 뽑았었는데 이것은 양안 시대뿐만 아니라 당송 이후에도 가끔 시행하였는데 청대는 이것을 효렴 방정과라고 하였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5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에 일을 하렸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5일 개요 네 번째 기사 대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중종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조계를 들었다. 안성에 사는 정업수와 그의 처 현비가 그들의 주인 배연겸을 모살하였으므로 그 죄가 능지 처참에 해당하였는데 초복할 때는 상이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6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소확을 가항하다가 상이 이르기를 여기에 이르기를 굶어 죽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부인의 실절은 매우 큰 것이다 했는데 이는 매우 훌륭한 말이다. 근자여든 이가 장수한 말 가운데 청상 과부에게는 재가를 허락해야 된다 하였으나 이는 매우 불가한 말이다. 절이를 장래에도 실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국가에서 스스로 무너뜨리매랴 하며 정견 이인이 아뢰기라. 장사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먼저 환과 고도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지만 개가라고 명령해서 예절을 무너뜨린다는 건 참으로 불가한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러하다 하였다. 시독관 윤자임이 아뢰기를 여기에 말하기를 왕길은 부부는 인륜의 대강이요 수요의 기초라고 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30세의 장가들고 20세에 시집가게 했던 것은 사람의 혈기가 장성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리하였던 것이니 이것이 사람의 도리에 어찌 마땅하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습속은 위로는 왕궁으로부터 아래로 여염집에 이르기까지 모두 조건의 풍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부모된 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욕심을 능히 자제하지 못하게 하니 일찍 요절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서 싹트는 것입니다. 이 풍속은 먼저 왕궁에서부터 고쳐버리셔야 합니다. 왕자군의 길례 때 좋은 행실이 있는 배우자를 택하지 않고 먼저 문벌이나 재산부터 보는 일을 위해서 하시게 되면 아래 사람이 무엇을 보고 느끼는 것이 있겠습니까? 빈부라든가 권세를 보고서 혼인을 하는 것은 오랑캐들의 도리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국조보감을 보니 성종 때 폐비 윤씨가 외부와 통교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성종께서 곧 정원에 말씀하시어 그 일을 저지해 버리시었다. 임금이 궁중에서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을 보고서 곧바로 정원이 알게 하면 반드시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하며 참참간 한효원이 아뢰기를 성종께서 성명이 지극하시어 무슨 일이 있기 전에 이와 같이 처리하셨습니다만 지금 역시 그런 일이 꼭 없으리라고 어찌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임금이 현사 대부를 만나는 일이 많을 것 같으면 이런 일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6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6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충청도권살사 이세응이 장계하기를 신이 생각하옵건대 전조 고려의 정은 이존오는 천성이 충의를 타고났고 마음이 맑고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려 말기를 만났을 때는 요승 신돈이 임금의 권세를 빙자하여 마음대로 방자한 짓을 하는데도 상하 모두 두려워하며 감히 어떻게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때 이 존호가 능히 분발하여 몸을 돌아보지 않고 죽기로써 항쟁하여 눈을 부릅뜨고 신돈을 직책하였습니다. 존호의 이러한 정의에 격동되어 신도는 그만 기가 꺾여 자기도 모르게 평상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능이 살피지 못하여 그는 결국 찬축을 당하였는데 얼마 후에 용서를 받고 석탄에 있는 별장으로 돌아와 지냈습니다.
석탄은 지금 광주의 주치 서쪽 부여 동쪽 경계에 있는데 여지 성남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 분을 이기지 못해 병이 되었고 그리하여 걸핏하며 일어나서 외치기를 돈이 아직도 날뛰고 있는가 하였습니다. 시자가 답하기를 아직도 날뛰고 있다 하니 그는 돈이 죽어야 내가 죽는다. 나는 죽은 뒤라야 그만두겠다 하였는데 그의 뜻은 대개 공민왕이 역적 신돈에게 고혹되어 나라가 장차 위태롭게 되었으므로 그는 자기 한 몸의 사생을 나라의 존망과 같은 것으로 보고 돈이 죽어야 나라가 사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충성과 의열은 참으로 천고에 우뚝 솟아 위로는 1월과 겨눌만 하였고 아래로는 좋게 만세 신자의 의열을 격발할 만하였습니다. 공민왕도 뒤에 깨달아서 그에게 벼슬을 증직하고 포상하였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도 또한 특별히 포창하여 절의를 장려해야 할 것인데도 아직도 그것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존오의 유호는 지금도 석탄 옆에 있으나 형적이 없어지고 자포리에 우거져서 찾아볼 만한 자취가 없습니다. 밭가는 농부들도 저기가 암흑의 유호이다 하고 찌꺼리며 식자들이 지나갈 때는 그쪽을 바라보고 탄식하다가 차마 떠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명성은 이와 같이 오를수록 더욱 격발되고 있습니다. 또 이 존은 또 어릴 때에 큰 들판 모두 다 묻어버린 도 높은 산은 여전히 우뚝하구나라는 절구를 지은 일이 있었는데 이를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결국에 가서는 큰 절이를 세울 참 언이다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석탄 건방에 조그마한 비석을 세우고 그의 국어임을 표시하되 전면에 고려 정은 이 선생 존호 우거 지소라 쓰고 양옆에는 대야 계위 몰과 고산 독 불강 두 귀를 나누어 쓰고 뒷면에는 그의 평생 행적의 대략을 쓰고 주에는 얕은 담을 두른 다음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수호하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원토록 표창하는 뜻을 보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땅을 보고서 그 사람을 생각하며 또 저절로 감동하고 분발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무왕은 언을 치고 나서 비간의 묘를 봉하고 상룡의 집에 경의를 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의거를 하고 첫 번째로 한 일이거니와 이번의 이 일 역시 국가의 성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공주에 사는 자가 5인이요 면천에 사는 자가 5인이니 그들의 성명을 열거해서 계문한 데에 기록해 두었다가 그 중에서 벼슬을 할 만한 자는 골라서 녹용하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 무품을 내리고 복호하소서. 죽은 이를 표창하고 산 사람을 권면하는 것은 한도의 사기를 진작할 뿐만 아니라 일세의 기틀을 회복함에 있어 어찌 크게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해조로 하여금 마련해서 시행하게 하소서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이것은 세응 자신의 뜻으로 올린 것이 아니요 도사 박세희가 하고 싶어하던 일이었다. 세응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여 감히 개청하였던 것이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6일 갑술 5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7일 을하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송태조가 이르기를 요순이 사흉을 주의줄 때는 단지 유, 방, 찬, 극 네 가지에 그쳤었는데 그런데에 와서는 법강이 어찌 그리 세밀한가 하였는데 대저 법이 많을수록 법을 범하는 백성은 더욱 많고 억울한 자도 반드시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원 대전 이외에도 수교가 매우 많으니 이는 너무 번거로운 것이 아니냐 하며 영사 안당이 아리기를 말세에는 법망이 자꾸만 조밀해지고 있습니다. 약법 3장 같은 것은 지금 시행할 수가 없지만 법정은 신중히 해야지 경솔하게 세워서는 아니 됩니다. 대저 치세에는 대강은 엄정해도 금지하는 법망은 소략한데 근래에 와서는 대강은 엄정하지 못하면서 법문은 조밀하고도 준엄하게 되어 비록 조사라도 죄를 얻은 자는 모두 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실정이 그렇지 않은데도 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말에 죄가 의심스러울 때는 가벼운 쪽을 택한다 하였으니 의심스러운 자에게 중죄를 가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대부 가운데 죄를 받는 자가 많기 때문에 사람을 쓸 때 부족되는 경우가 있다. 부득이 죄를 줘야 할 자에게 죄를 주는 것은 가하지만
계속 이렇게만 하면 천하의 인재를 다 끌어 써도 부족할 것이다 하였다. 지사 김전이 아리기를 대벽은 말할 것도 없고 작은 죄라도 당초 주의할 때 빨리 복초를 얻어내고자 해서 반드시 형신하기 때문에 사족들은 매를 건드지 못하고 금방 무복하고 맙니다. 일단 승복을 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율에 해당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정에 맞지 않는 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의금부와 같은 데는 주옥이므로 추열할 때는 언제나 전제를 받들고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가는 한결같이 전제에 따라 그 복초를 반드시 얻어낸 뒤라야 그만두니 어찌 억울한 자가 없겠습니까? 당초 전지를 내리실 때에 용서할 수도 있다는 뜻도 겸하여 보여주시면 현관 역시 참작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하였다. 집이 유인숙과 헌납, 유영건이, 이희용, 김극필, 우맹선, 윤여필, 윤지임, 박엔, 김철문, 곽순종, 변수, 봉상군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상권 중종 13년 6월 7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가다 상이 이르기를 범문정공은 의전과 의택을 두어 그의 종족을 구제하였다. 종족도 이와 같이 대하였거늘 하물며 지친이겠는가. 요즘 형제간에도 쟁송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풍속이 아니다 하며 김정국이 아뢰기를 범문정공이 또 이르기를 혼자만 보기를 누리면서 같은 종족을 돌아보지 않다가 다른 날 지하에서 어떻게 조종을 뵐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사람을 감동케 할 만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친으로서 큰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그 자손은 모두 서인이 되어 추위와 굶주림을 면하지 못하는데 이는 매우 가련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그러한 자손들을 찾아내어 주문해서 분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금성대군의 자손을 말한 것이다. 금성은 안평대군과 함께 모두 세종의 아들이며 세조의 친동생인데 세조의 즉위 초에 함께 주륙을 당했고 그 자손은 모두 서인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금성의 후손은 그래도 남아있지만 안평의 후손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 그러니 이런 일들은 평소에 늘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국가의 용기는 모두 사치를 서로 숭상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임금이 검소한덕으로서 아래 사람을 거느려 나가면 사천한 풍습은 저절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네의 사대부집 부녀자들이 모두 사라와 능단으로 옷을 해 입으니까 가난한 집에서도 모두 재산을 기울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초피로 만든 저고리가 없으면 감히 문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사천한 풍습이 이렇게 되니 재력도 따라서 결핍되었는데 다행히 상께서 이런 풍조를 통검하시자 어떤 재상집에서는 혼례 행사가 있어 여자 손님들이 모였는데 초피로 만든 옷을 입은 사람에게 밖에서 반드시 벗어버려야 들어와서 참여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계명의 처였다. 이렇게 되자 그 말이 족속 사이에 퍼지고 또 원근에서도 다 들어서 저절로 본받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는 그 폐습이 다시는 전같지 아니합니다. 재상집에 사는 일이 이러해도 남들이 이와 같이 본받았으니 임금이 검덕으로 아랫사람을 거느리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사 남건이 아뢰기를 사장에 대한 일은 국가에서 마땅히 배려를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친구들의 글을 많이 보았는데 그 사장이 점점 예와 같지 않습니다. 제가끔 자기의 뜻을 가지고 따로 한 채를 만들어 형식을 돌아보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예 사람들은 자기가 배워야 할 학문을 충분히 연마한 뒤에 마음대로 붓을 들었습니다. 학문을 충분히 연마하지 않고서 먼저 글 짓는 것만 모방하면 어찌 볼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세종 때 중국의 예겸이 사신으로 온 일이 있었는데 이때 우리나라에는 문학하는 선비들이 많이 있어 시문을 서로 화답하는 것이 중조의 작품보다 못할 것이 없었으므로 예겸이 돌아가서는 그 문장의 융성함을 극구 찬양하였습니다. 예겸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 할 때 세종께서 조정 문신들을 시켜 모두 송별시로 지어주게 하고 정인지에게는 서문을 성삼문에게는 발문을 지어 붙이게 하였습니다.
예겸이 이거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그 편명을 요해편이라 하였는데 중국의 인사들이 이것을 판각으로 간행하여 전파했으니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지금 만약 예경 같은 사람이 사신으로 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런지 걱정이 됩니다. 하고 시독관 장옥이 아뢰기라. 사장은 곧 기회에 속하는 일이라 그것이 비록 근본되는 일은 아니라 해도 아주 없애버릴 수도 없고 과연 중국의 사신이 왔을 때 이와 같이 잘 수창한다면 이 또한 빛이 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이런 일로서 나라를 빛내고자 한다면 그 뜻이 매우 비루한 일입니다. 대체 문장에 관한 일이라는 것은 재주를 겨루기도 하고 부리기도 하는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때로는 의의가 서로 상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중국을 참으로 탄복시키고자 한다면 문장이 아니라 그 방도는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등문공 같은 이는 3년상을 행하니까 이웃나라가 모두 본받았는데 양나라 때 군신들은 연구를 가지고 즐기다가 결국은 나라를 망치는 화가 되었습니다. 전조의 임금이 날마다 문사들을 모아 수창하다가 결국 무부들에게 화를 당한 일이 있었으니 사장의 습속이란 그 패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문장을 장려하는 일은 문형을 맡은 사람이 할 일이며 임금께서는 이것을 권장해서는 아니 됩니다. 대저 도덕과 문장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어서 옛날의 유자들은 학문의 대본을 알았으므로 저절로 문장이 이루어졌지만 말세에 있었어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학과 사장이 어찌 다른 것이겠는가? 이학을 숭장하면 사장 또한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사장도 없을 수야 없지만은 본을 숭상하면 말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하였다. 장령 정사룡과 정은 이 희민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무부들에게 화를 당한 일이 있었으니는 고려 의종이 문무에 차비를 두고 문신만을 대우하며 무인들을 천대하다가 정중부에 난이 일어난 것을 말한 것이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8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참찬관 곤벌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말끝마다 요순을 일거로 되었다 하였는데 요순은 곧 천하를 만백성의 소유로 보고 자기 자신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이 임금자리를 천하의 공기로 여긴다면 그의 용심은 넓게 두루 미쳐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힐 수 있지만 만약 천하를 자기의 사유물로 여긴다면 사사로운 일만을 생각하고 또 욕심도 일어나게 되어 자신을 위하고 욕심을 채우는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송태종이 그의 동생과 조카를 제 명에 죽지 못하게 했던 것 같은 것도 천하를 자기의 것으로 여긴 데서 나온 결과입니다. 옛날 한 문제 때 회남의 여황장이 모반하였는데 문제가 그를 죽이지 않고 척군으로 방출하였더니 여왕은 도중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사람들은 문제가 포용하는 도량을 보이지 못한 것이라고 비방하였고 문제 또한 스스로 매우 후회하였습니다. 말세의 임금들은 그가 있는 지위를 자신의 사유물로 여긴 나머지 조금만 급박한 일이 있는 듯하면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 없앴는데 이는 모두 그의 사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자 형제 간에도 그 도리를 다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8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이 조가 아뢰기를 빈자리는 많은데 인물이 적어서 여러 차례 제주를 하였어도 자리를 메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자리를 메우고자 하면 인재를 고르기가 어려우니 그 패는 빈자리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도 더합니다. 대개는 나라는 적고 가난하며 인원은 많으나 무능하니 사람을 고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을 하지 않고 먹는 사람이 많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지내는 자가 그 사이 용납되어 게으른 풍속이 생겨나고 모든 일이 마비되는 것이 또 다 이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듣건대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어 새 잎은 적은데 용과는 많다고 하니 금년에도 흉년이 들면 명년에는 녹봉조차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때 미리 예배하지 않고 앉아서 그 폐를 기다리다가 극도에 이르게 되면 녹봉을 감하고 인원을 줄인다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대비해서 용관을 줄인다 해도 벼슬과 인원의 개편은 격솔히 의논할 일이 아니니 의정부와 함께 의논해서 시행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조정에서 설치한 관직을 경솔히 고칠 수는 없으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채우지 않는 것은 개혁하는 것이 아니니 의정부와 함께 의논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의정부 정광필 조하이정 신용계 우의정 한당 이조판서 이장군 박윤 홍숙 호조판서 고용산 우참짠 최숙생 형조판서 이유정 호조참판 이자견 좌윤 황맹헌 이조참판 김정 참의 김안로 호조참의 김괭 형조참의 윤은필 그리고 대사원 이자 지비 유인숙 장령 정사령 민수천 지평, 임건 등에게 명하여 형조와 사헌부에 있는 의심스러운 죄수들을 분간하여 처리하는 일 및 의주 목사를 의례 가선대부인 사람으로 제소하는 일에 대한 편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정강필, 신용계, 안당, 최숙생, 이장권, 김정, 김안로 등이 의계하기를 해령부사는 조정조로부터 의뢰 이품관으로 차견하였는데 그것은 성저 야인들에게 역시 이품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된 것으로서 야인들도 뽐내며 다 아는 터이니 지금 고칠 수 없습니다. 의주 목사는 가선대부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우맹선의 가선 가자만 고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1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10일을 기며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10일을 기며 두 번째 기사. 전교하여 2조의 고공사가 모든 관리의 공과 근만 휴가를 검찰하는 법은 국전에 실려 있다. 그런데 근래에는 고과에 관한 일이 무너져 각사의 관리가 해이하고 직사를 패하는 일이 많으니 고공에 관한 법을 다시금 밝혀서 시행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1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또 아뢰기를 더건대 잠저시대의 본궁을 복성군에게 내리시고 또 증축한다 하니 대군이나 왕자군의 가옥에는 반드시 등급이 있는데 위의 본궁은 본시 대군의 가옥 제도에 따라서 지은 것이라 왕자군에게는 이미 가분한 것이거늘 어찌해서 더 짓습니까? 이 일 때문에 사치하는 길을 보여서는 아니 되니 더 짓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본궁을 복성군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복성군이 받은 농미를 둘 곳이 없어 이곳으로 실어간 것이지 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집은 바깥 행랑채가 없어 부득불 정축을 한 뒤라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어찌 사치로서 군을 인도하겠느냐. 나머지도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1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1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또 아뢰기를 이종인, 황보겸, 신옥형 등은 죄를 받은 지 겨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죄를 지고 나서 금방 은전을 베풀어 다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하물며 이종인의 탐남과 신옥형의 일륜에 관계된 죄와 황보겸의 사휼함은 모두 가벼운 죄가 아닌데 어찌 그냥 용서하겠습니까? 마땅히 죄 주어야 할 사람은 그 죄에 해당하는 죄를 준 뒤라야 천심에 당할 수가 있는데 도리어 그 죄를 용서함으로써 인심을 무마하고자 하시니 이것은 고식에 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응벽, 최사순, 안숙, 나접은 모두 사류에 낄 수 없으니 성명을 고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종인, 황보겸, 신옥견, 안숙, 나접 등의 이런 의례적인 도목대에 죄를 받은 사람들을 의례 초계함으로 특별히 서용하게 한 것이요. 재변을 만났기 때문에 석방하는 예가 아니다. 최사수는 전조의 초계가 과연 잘못되었으니 서용하지 말고 본궁의 역사는 정지하게 하라.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1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훈련은
첨정, 김수돈이 상소하기를 그 첫째는 종조를 바로 하는 일입니다. 신이 덧건대 왕자의 종묘 제도에 있어 제후는 오묘를 제사 지낼 수 있으며 그 중에 특별히 공덕이 뛰어나서 자손들의 주왕을 받는 경우에만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전하 이상 4대는 모두 제사를 지내야 하는 대수에 속하며 천조하는 대상에는 들지 않습니다. 마땅히 천조해야 할 경우라면 천조를 해야 하겠지만 제사를 지내면서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조종과 함께 향화를 받으면서도 별실에 따로 모신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문종 대왕께서는 전하에게 있어 아직 친진하지 아니하였으니 마땅히 정사를 드려야 하는 대로 협실해서 따로 제사를 받으니 이것을 천조라고 한다면 천조가 아니요 이를 또 정사라고 한다면 정사와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설사 조종께서 정하신 것을 자손으로서는 고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소름을 회복하신 것처럼 전하의 공명한 심성에서 나온 일인데 어찌 문종께만 섭섭하게 하십니까? 다음은 과거의 시험 과목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의 과거법은 사서와 삼경을 모두 강하는데 사서라는 것은 실로 성현의 학문을 배우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라 폐할 수 없지만은 오경에 이르러선 중국의 사인들도 그 중에서 각각 1경만 공부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한계가 있는 역량을 가지고 사서와 삼경을 다 공부하게 되면 정하게 하자면 힘이 모자라고 부정하게 하면 배운 것은 많으나 쓸 데가 없습니다. 신이 덕분에 거자들이 초시에 입격한 뒤에는 간단한 장구들을 쭉 뺏겨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쉬운 것만 읽고 읽기 쉬운 것만 읽고 선유의 주소는 태반을 치워버린다 합니다. 그리하여 사서 삼경을 5, 6개월 이내에 대강 섭렵하고서 시험 볼 때 가까스로 한두 개의 훈고를 대답하면 이것을 조통이라 하고 결국 가서는 재수로서 급제를 결정합니다. 도대체 장구와 훈고도 제대로 다 읽지 못하는 처지에 의리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악은 가히 구차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분량은 많아도 쓸데가 없는 것을 사람들은 모두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상소는 회의사론도 보내려 해도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니 그대로 정원에 두었다가 대신이 예고를 할 때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충정실록 33권 충정 13년 6월 1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충정실록 33권 충정 13년 6월 1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청강필 조하의정 신용교 우의정 안당 남양군 홍경주 판중주부사 김전 여조판사 남군 호조판사 고영산 형조판사 이유청 화천군 심정 우참판 최숙생 예조참판 손주 병조참판 박유령 호조참판 이자견 대사헌 이자 이조참판 김정 이조참의 김안로 병조참지 조방은 호조참이 김귀행 홍문관부제학 조광조 형조참이 윤원필 대사관 공서린 직제학 정충량 지비 유인숙 사관 신광한 장령 정사룡 민수천 부은교 민수원 교리 윤자임 헌납 유용건 지평 김식 임권 부교리 기준 장옥 정은 이희민 정자 이인 등이 대궐들에 모여서 주청 문서에 필삭할 부분을 의논하였는데 김전, 남건, 심정, 최숙생, 이자, 김한로, 김정 등이 그 일을 실제로 주관하여 장황한 곳은 깎기도 하고 모자라는 곳은 보충하기도 하였다. 이에 정광필, 신용계, 안당이 그 교정된 글을 가지고 입계하기를 온당치 못한 것을 고치고 보충할 때는 보충을 해서 대강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대목이 있을까 두려우니 남군 이자, 남군은 주청 정사이고 이자는 부사였다. 등으로 하여 다시 반복해서 상세히 교정케 한 다음 신등이 또한 다시 본 뒤에 결정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그리하라 장교하였다. 이때 교정된 주청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국왕 신 이역은 삼가 은혜 받기를 진청하는 일을 아릅니다. 정덕 13년 4월 20일 배신 이계명이 북경에서 돌아와 이르기를 대명회전에 있는 조선국이라는 대목 밑에 적힌 주를 보니 거기에 이 이놈의 아들 성계 지금 이름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홍무 8년으로부터 25년까지 전후 무릇 왕시 사왕을 시해하였으므로
아직 그냥 기다리게 하였다라는 문자가 있었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참으로 두렵고 민망스러워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홍무 27년 4월 25일 흠차 내사 황승기 등이 해악과 산천 등의 신에게 고제하는 춘문을 가져왔는데 거기에도 고려 배신 이 이님의 후사인 성계로 지금 이름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선신 강헌왕 모가 곧바로 본종의 서계는 이 이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모로 구비하여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영락 원년 정월 초 8일에 배신 조운이 경사에서 돌아오더니 또한 조훈 조장 안에 조선국왕 이님의 후사이다라는 문자가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선신 공정왕이 전항 종계에 관한 일을 재차 주더라여 바로잡아주기를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영락 2년 2월 초 10일에 예부 상서 이지강 등이 성지를 받들었는데 그 가운데 이르기를 조선국왕이 주문하기를 이미 이 이님의 후사가 아니라고 하였으니 아마도 지난번의 전설은 잘못인 듯하다. 다른 자료에 따라서 개정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받들고 온 나라가 모두 기뻐하여 표를 올려 진사하고 자손 대대로 황언을 받들고 있는데 이제 대명회전의 내용을 듣건대 종계에 관한 일이 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조에게는 있지도 않았던 악명이 더 추가되었다니 일국 시민이 놀라서 모두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듣건대 신의 선세는 원래 본국의 전주에서 나왔습니다. 28대조 한이 신라에서 배설해서 사공이 되었고 신라가 망한 뒤에는 한의 6대손 긍휴가 고려로 들어왔으며 13대손 안사는 전원에서 배설해서 남경 오천 호소의 다루하치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이 직책을 세습하다가 원나라 말년에 전쟁이 일어나자 안사의 증손 자춘의 아들 성계를 데리고 그곳을 피해 동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정 신축은 공민왕 10년에 해당되는데 이때 홍건조, 모 원수, 관 선생 등은 20만 명이 국경지방에 난입하자 선신 성계가 처음 대장의 휘하에 들어가서 선봉으로 올라가 공을 세워 모반의 직책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이 무렵 공민은 후사가 없으므로 몰래 충신 신돈의 아들 우를 데려다가 자기의 소생이라 이끌고 이를 궁중에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서는 변덕스럽고 난폭하기가 이를 데 없어 근신들을 많이 죽이므로 배신 홍룡과 내사 최만생 등이 홍무 7년 9월 23일에 몰래 시역을 하였습니다. 권신 이이님과 윤과 만생을 저자에 찢어 죽인 뒤 어둡고 약한 자를 세우고자 하여 우를 그대로 후사로 삼고 그 아들 창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우왕 14년 1388년에 이르러 선신모가 본래 근신하는 마음이 있고 허물이 없다 하여 비로소 문화 시중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무신 최영이 있었는데 그는 배운 것이 없고 광패한 위인으로 신우에게 하청하여 그 딸을 비로 바치고 함부로 군사를 일으켜 요동을 범하고자 하여 여러 장수를 독촉해 보냈습니다. 이때 선신 성계도 부장이 되어 그 군중에 있었는데 압록강까지 갔을 때 선신은 생각하기를 삼국에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위성에게 죄를 지음으로써 한 나라를 편안케 하는 것이 낫다 하고 여러 장수들과 합의하여 군사를 돌이켰습니다. 우가 이에 스스로 그 죄를 알고 두려워하며 자리를 사양하여 창에게 주었으나 인심은 그 편으로 붙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당뇨가 많고 성함으로 아무도 감히 패하자는 말은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홍무 22년 8월 초 8일에 배신 윤승순이 북경에서 돌아올 때 받들고 온 선유 성지에 이르기를 왕씨가 시역을 당하여 후사가 끊어진 뒤 비록 왕씨를 가칭하였다 할지라도 이성으로서 왕을 삼는 것은 또한 사만에서 대대로 지킬 양책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공민 왕비 안씨가 이 성지를 받들고 국론을 두루 물어 처음으로 위신을 내쫓고 왕씨의 후손인 정창군 요로 임시 국사를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님이 위성을 몰입한 죄를 논하여 외왕으로 찬축하고 또 우창을 부자와 최영까지 모두 주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요가 불의하여 시비를 분간치 못하고 아첨하는 무리들을 가까이 하며 말하는 사람을 내쫓고 살육을 일삼는 등 크게 군도를 잃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분이 여겨 이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홍무 25년 1392년 7월 12일에 대소신료와 군민, 기로 등이 공민왕비 안씨에게 나아가 왕류를 패하고 종실 가운데서 다시 사람을 선택해 볼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탁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 일국의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선신 이성계가 4대의 성의와 안민의 공이 있다하여 모두들 추대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선신은 굳이 사양하였으나 군정에 어쩔 수가 없어 임시로 국가를 막고 곧 형식을 갖춰 주문하였습니다. 태조 고 황제께서도 그 사정을 환히 아시고 명하여 국왕으로 삼으시고 국호를 조선이라 하니 선신 성계는 비로소 단으로 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왕류는 그의 사제에 거처하면서 천수를 다하게 하였습니다. 선신의 종계 원류는 앞뒤가 이와 같습니다. 신은 또 이 이님의 세계를 살피건대 이 이님은 곧 본국의 성산부의 이속인 장경의 후예로서 그의 조부 이조년은 등재하여 벼슬이 정당 문학에 이르렀고 아비 포는 동지 밀직이었습니다. 여러 대의 환족으로서 이 이님에 이르러서는 형제 6인이 모두 요직을 차지하여 권세를 부리고 뇌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세력이 안팎을 휩쓸고 오랫동안 정권을 잡게 되자 지극히 흉악하여 패립도 맘대로 하였으므로 국민들도 다만 이 이님이 있는 줄만 알고 왕이 있는 줄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선신 이성계가 국정에 참여한 이래로 이 이님의 불법한 일들을 모두 이혁해 버리자 크게 그 당녀의 미움을 받아 여러 가지로 모함을 당하였습니다. 또 윤희, 이초 등의 무리가 몰래 상국으로 달아나 여러 가지로 허망한 일들을 꾸미었지만 태조 고 황제께서 만리를 밝게 내다보신 덕택으로 그 두 사람은 결국 복주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회전에 수록된 사왕을 시해했다는 설도 아마 이들의 허구 날조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님의 후사라고 모칭한 것은 대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이님은 종족이 번성하고 권세가 크며 또 오랫동안 그의 안중에 임금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선신을 그의 후사라고 칭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여 듣는 자가 쉽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속였던 것입니다. 신이 또 생각하건대 옛날에는 세계를 중히 여겨서 큰 것은 세가라 하고 작은 것은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성씨와 종족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우이, 마부 같은 지극히 미천한 자들까지도 모두 족적이 있어 그 세계를 분명히 해놓고 있습니다. 소국은 비록 멀리 떨어진 미개한 지방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위로 천명을 받들고 사직과 인민을 두고 본국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계가 타성으로 잘못 기록된 지가 100여 년이 되도록 그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역은 천하의 대악인데 사실도 없이 그런 악명을 들으니 이 또한 크게 원통하고 한스러운 일입니다. 선신 단의 출처 본말과 사왕의 전말은 이와 같이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량한 무리들이 무근한 말을 날조하여 상국에까지 흘러가게 하였으니 지하에 있는 홀령이 명명한 가운데 원통이 여길 뿐만 아니라 성조의 보전이 또한 와전이란 말을 면치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가슴을 치며 스스로 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이 만약 없는 말을 꾸며서 아뢰는 것이라면 하늘에는 해가 있고 땅 위에는 신민이 있으며 또 믿을 만한 역사가 있어 소연히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8자는 뒤에 또 삭제해버렸다. 중국에서 혹 그 사적을 보고자 하지나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일국의 이목도 속일 수가 없는데 하물며 감히 성총을 기만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성자께서는 선 황제의 명을 따르시어 떠도는 말의 잘못을 바로잡아 신의 일가로 하여금 신의 조상을 찾게 하시고 선신 모 또한 유언을 풀게 해주시면 이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겠습니다. 대작 남곤이 지은 글이다.
중종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16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정광필 신용계 안당 등이 김수돈의 상소에 대해 아뢰기를 이 상소는 법률이 생각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모두 훌륭하며 특히 종묘의 제도 같은 것은 그 뜻이 매우 훌륭하나 실행하기는 실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뜻만은 아름다운 것이니 소위에서 아래 말씀 가운데 시행할 만한 것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것을 보고도 그냥 버려둔다는 것은 매우 아까운 일이니 회사에 내려 시행하게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 장교하였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16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양주 목사 이한홍과 인천부사 이우식은 탐욕이 많고 용렬하므로 물론이 있은 지 오래되었으나 전체 때 필시 하등으로 낮추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곧장 아뢰지 아니하였습니다. 감사도 필시 공의를 들었을 터인데 그를 낮추지 아니하였으니 또한 등급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 한운과 유식은 하루도 관직에 있을 수 없으니 아울러 파직하소서 하고 전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 희옹의 일은 대신의 의논이 혹은 삭직함이 옳다고도 하나 삭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논이 많기 때문에 중론에 따라서 고치지 않은 것이다. 이 한운과 유식 등의 일은 감사와 대간의 들은 바가 각각 달라서 그런 것이다. 까닭없이 그들을 파직할 수 없다.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17일 을리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렸으나 윤하지 않다. 중종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1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함경도 관찰사 손중돈이 장계하기를 주장합이란 자가 그의 형 망합의 원수를 갚고자 하여 성자의 오돌이 1명을 쏘아 죽이고 7명을 사로잡아갔으며 또 지난번에 망합과 함께 상경하였던 파리혁 등을 체포하여 다그치기를 죄 없는 우리 형제를 너가 어찌 조술에 참수하여 구류시켜놓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는 등 불손한 말이 많은데 형세가 장차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하니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것이 비록 주장합의 자중질환이기는 하나 그의 형과 관련된 말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능범하는 언사가 많으니 속히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삼공 및 변방위를 잘하는 재상과 함께 의논하여 조처하소서 하였다. 정광필 신용계 안당 호조판서 고영산 지사 황형 병조판서 유담년 좌윤 최한홍 병조참판 박유령 공조참판 윤희평 참지 조방은 등이 의계하기를 신등이 생각하건대 주장합이 반드시 큰일을 일으킬 것인데 그보다 앞서 성저의 야인을 위압해서 그들의 하는 일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나라의 병력이 넉넉하면 그 주요를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야 하겠는데 지금은 군병이 매우 넉넉지 못하니 다른 계책은 낼 수가 없습니다. 신병사로 하여금 주장업을 불러서 엄하게 꾸짖고 달래는 것이 마땅할까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장합이 의심을 품고 나오려 하지 않거든 성저 야인을 시켜 주장합이 있는 곳에 가서 달래보게 하되 그들의 정황을 세이세이 탐지한 다음 그들과 문답한 내용까지 모두 기록해서 치게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조처하소서. 그러나 윤희평의 뜻은 조정에서 선정관을 보내 엄하게 문책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는 신등의 의론이 너무 완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신등의 생각으로는 그들에게 곧바로 조정에서 알고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조정에서 너희들이 하는 짓을 알면 반드시 문책할 것이니 너희들이 만약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하면 부득이 조정에 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그리하라 장교하였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18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19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불시 경연에 나아가다 참찬관 조광조가 아뢰기를 그늘의 상체가 미령하신데 날씨가 지독히 덥고 흙비까지 오며 찌는 듯하니 보통 사람도 견디기 어려운데 하물며 옥체이겠습니까? 오랫동안 경연에 납시지 않으므로 바깥 사람이 모두 걱정을 하였는데 오늘 입대하라는 명의에 계시어 비로소 옥체가 회복되시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서늘한 장소를 가려서 하루에 한 번쯤 납시거나 3, 4일에 한 번쯤 납시어 성후가 어떠하신가를 잘 살피시면서 집무하소서 하였다.
증조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19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홍문관 은교 한충이 청주로부터 돌아올 때 직산현 지경에 이르러 길가에 어떤 선비를 만나 함께 이야기하면서 진위현에까지 와서 같이 잤다. 그 선비가 종이 한 장을 주었는데 시패를 대강 이야기한 것이다. 한충이 그 종이를 받아가지고 와서 위에 올리니 친히 아래라고 명함으로 한충이 그 글을 가지고 나아가 아래기를 신이 직산지경에 이르니 어떤 사람이 길가에 섰다가 신과 이야기를 하자 하므로 신이 말에서 내려 예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본시 유생인데 초야에 있으면서 조정의 잘못을 좀 들었다. 그러나 감히 진달하지 못하고 있었더니 이제 시종이니 이 지경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내 생각을 말하고자 하여 이렇게 온 것이다 하면서 이 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명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그 후에 충청 감사가 수소문에서 찾아보니 그는 유학 권탁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본시 음사 한 사람으로 학술은 조금도 볼 것이 없는 위인이었다. 폐조 때 수건 장록수의 집에 출입하면서 그 집의 뒤를 돌봐주는 소임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유생들에게 용납되지 않았고 모든 사람에게 따돌림을 당한 지도 오래되었었다. 평범한 사람이 보아도 눈에 차지 않는 위인이요 한층도 들은 얘기가 없지도 않았을 터인데 망령되게 산께 아려 이리저리 찾게 하는 듯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으니 당세와 후인에게 죄를 면할 수 있을까? 한충의 말을 듣고 상은 웃으면서 그거를 받아 곧 펴보고 이러기를 뜻이 있는 선비는 반드시 그의 회포를 말하는 것이다. 글 가운데 있는 재양, 환관, 부부에 관한 이런 유래가 이미 오래된 것이고 졸련히 고칠 수 없다 하며 참찬관 곤벌이 아래기를 그가 지은 문자로 보니 그는 글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퇴일전에 관한 일은 전조 때의 폐습을 그냥 답습하는 것이지 조정조에서 창설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의논이 한결같지 않으니 상께서 결단하심이 없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을 대지 않았으니 매우 취할 만한 사람입니다. 하고 한충이 아래기를 신이 보니 충청감사가 여시 향약을 간인해서 그 지방의 연산 선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비들이 모두 시비와 호오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서민들도 모두 악한 짓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 아무개는 부모에게 불효하다, 아무개는 그 형에게 불공하다 하면서 배척하여 동료에 끼워주기를 싫어합니다. 신이 고로에게 물으니 예전에는 조정에서 방금 선도를 흥기시킨다고 말한 경우에도 그 효과를 본 일이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야 조정에서 한 일을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감사가 또 한고을에서 추앙받은 노숙을 뽑아 도약정, 부약정을 삼고 그 고을을 교화하게 하고 있는데 풍속을 선도하고 백성을 바로잡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법이 없습니다. 신이 시골에서 아이들이 읽는 향약을 보니 곧 김안국이 교정한 언해본이었습니다. 이것은 널리 인출하여 발도에 반포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권벌이 아래기를 김수도는 간계한 사람으로 폐조 때 세상을 분개하다가 심정까지 얻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취할 만한 것이 있는데 상께서 단지 한 번만 보시고 내려보내신다면 이는 자먹고 원한 뜻이 아닙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19일 정의 세 번째 기사. 한충이 만났던 사람의 상소를 정보 대신에게 보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풍속이 각박하고 사치만 일삼는 패를 남김없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가장 기강의 관계가 큰 것만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 커다란 패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은 기자가 개국한 이래로 화인들이 모두 예의의 나라라고 일러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이 있기 때문이니 본이란 곧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 현령이 혹 합당치 않은 사람이 있고 사표 역시 대개 합당치가 않아 단지 급료만 소비할 뿐이요. 자리에 기대에 앉아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학교에 인재가 없는 것은 대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관이 바뀔 때는 먼저 학전의 비척과 제복의 다소와 학생의 다과부터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아침 저녁으로 분경하여 권문 세가의 뇌물을 쓰면서 백방으로 운동하다가 일단 학궁으로 가게 되면 도무지 글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단지 전민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만 따지며 사계를 삼는 것입니다.
살림에서 숨어지는 나물이나 캐먹고 사는 사람도 이런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데 하물며 묘당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야 그 마음이 대체 어떠하겠습니까? 제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건대 안에는 삼청전이 그 밖에는 태일전이 있는데 이것이 대체 교사입니까? 아니면 조제란 말입니까? 대관절 그 이름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도리에 속한 관원으로서 녹을 먹는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거니와 소위 도라 하는 것은 대체 무슨 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가령 선왕의 치국 평천하에 관한 도라 한다면 그 도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또 종묘 이외에 문소전을 벽도로 세웠으니 효성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예라는 것은 번잡스러우면 어지럽게 되는 것이를 어찌하겠습니까? 혼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관이라는 것은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닌데 그들에게 혼과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단지 부귀한 것만 바라고 사리에는 어두워서 그들에게 딸 시집 보내는 것을 승낙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엄량이 어긋나고 화기를 상하여서 위로는 수환의 재앙을 부르기도 하고 아래로는 혹 부인의 도리를 더럽히는 수도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한 여자가 온동안 생각을 품어도 연 땅에 서리를 뿌린 일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대궐 마당에는 많은 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에서는 자기의 본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환관에게 몸을 붙여 솔정이 됨으로써 그 용과 조를 피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군액이 날로 줄어들고 인륜이 점점 허물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참건대 우선 학점부터 거듭 밝혀 현재를 양성하는 방도와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결같이 순히 기에게 명했던 것처럼 하되 어디까지나 너그럽고 한대하게 하시고 촉박하게 하지는 마소서. 태일, 삼청, 문소 등 삼정 같은 것은 불가불 사퇴하여하고 제사에 관한 일은 모두 주문공가래에 따라서 하소서. 환관 가운데 독자로서 형제가 없고 어버이가 늙어서 살기 어려운 자는 자원에 따라 설정의 수를 제한하여 주어서 대신 그 어버이를 보양하게 하고 그 나머지 설정은 비록 보솔에 틀림없이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는 고을에서 실정을 조사해서 드러내어 모두 군적에 기록하여 절호에 충당하고 때때로 부렴을 적게 하면 과거의 세 가지 편은 오늘의 양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관에서는 합당한 사람을 얻고 인정에는 과부적이 없으며 선비는 즐겨 선을 행하고 백성은 각각 안주하게 될 것이며 귀신은 험량하고 자손은 보존하게 될 것이며 안으로는 독신으로 사는 여자가 없고 밖으로는 독신으로 사는 남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점차 태평한 세상과 요순의 치세례를 오늘날에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조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19일은 정해 네 번째 기사 상이 사정전에 나아갔다. 영의정 정광필 초와 이정 신용계 우의정을 한당 우창찬 최숙생이 입시하니 상이 이르기를 북방의 이런 병사가 반드시 오랑캐의 정세를 잘 살펴서 처리하겠지만 변장은 진실을 골라서 보내야 하는데 잘 골라서 보냈다고는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며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주장합의 이런 지난번에 의논할 때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광필이 또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풍기가 약하고 인심이 좋지 못해 어릴 때부터 공맹을 배운 자도 착한 일을 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무반에 있는 사람이 어찌 모두 그 도리를 알겠습니까? 대간이 모두 정하게 뽑아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실로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김양필의 일로 말하면 무릇 변장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다반사로 알고 있으니 마땅히 약간 징계하는 뜻을 보여야 하겠지만은 그 일로 해서 아주 패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또 지난번에 이 지방은 무죄가 있으므로 일 없는 지방에 두어둘 수 없다 하여 전라수사를 갈고 그 자리를 이권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러나 권 역시 무죄가 탁월한 사람이니 어찌 분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사라는 것은 지식이 워낙 적기는 하지만 아주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주장합이 지금 우리 국경을 침범한 것은 아니니 병사로 하여금 다 이르도록 하는 것이 가다. 그러나 변장은 잘 골라서 보내야 한다. 이종인, 신옥형, 황보겸 등은 모두가 유명한 문신들이다. 그런데 근래 죄를 입은 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서용하니 대간이 논할 뿐만 아니라 시종이 또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신옥형은 그의 주언을 보니 고의로 동기를 죽인 것이 아니다. 단지 처치를 잘못하였을 뿐이다 하고 또 상이 이르기를
오늘 한충이 유생의 소를 얻어가지고 왔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 일은 대신과 의논해서 처리하고자 한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소위 말한 학교에 관한 일은 과연 옳습니다. 그러나 한충이 그 사람이 종족을 찾아보지 않은 것은 한스럽습니다. 또 학자는 본시 유생을 위해서 마련해 둔 것인데 훈관이 모두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 쓴 지 오래되었습니다. 요즘 훈도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향교에는 학전이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학전을 설치한 것은 여름에는 유생들에게 점심을 먹이고 겨울에는 기름과 시탄을 대기 위함이었는데 지금은 대개 훈관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조정해서 일일이 간섭해서 조치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태일전, 소격서 등에 관한 일은 지금에 와서 논란된 것이 아니라 전부터 농기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를 가지고 말한다 해도 도류들이 그 도의 내용을 모를 뿐더러 더구나 그 도의 대강이 또한 정당하지 못한 것임이니까 실제로 논하자면 혁파해버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유래가 이미 오래된 것이라 아직 혁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문소준의 일은 그 사람이 평소 사우들과 논의가 있었던 듯한데 그 말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정조에서 창설하신 제도이니 경솔히 고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경비만은 제감해야 하겠지만 신 또한 반드시 제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환시의 부부에 관한 일은 마땅히 금지를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과연 화기를 사항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거만한 법이 없는 것은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함이니 지금 일제 금해버린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신용계가 아뢰기를 학전에 관한 일은 마땅히 감사로 하여금 검찰하게 해야 합니다. 삼청정 태일전에 관한 일은 허무 막심한 것으로 단지 비용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나 조정조로부터 계속 받들어온 것이니 갑자기 고칠 수 없습니다. 문소전의 일은 과연 예법에 합당치 않습니다만 조정조로부터 향사해 온 지가 이미 오래된 것이니 이를 비록 협파한데도 상의 마음이 편한지 않으실 것이며 아래 사람 역시 안연히 개파하지 못하는 터입니다. 선왕의 예법에는 맞지 않는다 해도 신하의 정으로선 지금부터 아주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환시의 부부에 관한 일은 중국에는 과연 없는 일이요. 다만 그들의 의복과 음식의 뒷바라지를 하게 할 뿐입니다. 환시가 항상 대궐 안에만 있을 수는 없고 밖으로 나와서는 의지할 데가 없으니 설정을 적당히 주어 빨래라도 해주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이 일은 이익될 수도 없이 단지 화기만을 손상하는 것이니 이 말은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고 안당히 아뢰기를 훈관을 잘 골라서 보내면 이 폐단은 반드시 없어질 것입니다. 이미 감사로 하여금 40세 이상의 남을 가르칠 만한 사람을 훈관으로 추천하라고 했습니다만 신은 뜻있는 선비는 그 청구에 응하여 올라오려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또 학전에서 거두는 소출을 훈관이 일체 쓰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사가 알아서 처리하게 할 것 같으면 혼도도 함부로 소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소격서와 태일서는 이미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으니 시원히 혁파해버리면 또한 캐하지 않겠습니까? 문서전은 한나라 때의 원묘와 비슷한 것이니 고제는 맞지 않습니다만 이는 세종의 지극한 효모의 정성에서 나온 것이니 자손으로서는 함부로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3번씩 향사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번독스러운 일입니다. 제사를 번독스럽게 하면 이는 공경스럽지 못한 일이니 삼시의 향사는 좀 감하는 것이 가할 듯합니다. 그러나 꼭 감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 상수를 올리는 사람은 모두가 글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가 그 성명을 말하지 않은 까닭은 대개 요즘 상수하는 사람들 가운데 혹 진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의 이름을 밝히면 남들이 진용되기 위하여 상수한 것이라 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황건이 부인을 두는 일은 과연 화기를 손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인이 없더라도 먹고 입고 쓸만한 방도가 있다면 부인 두는 것을 금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최숙생이 아뢰기를 초야에 묻혀있는 선비도 그의 회포를 진달하고자 하는 것은 상께서 바야흐로 제왕의 치세를 일으켜 보시려는 뜻이 있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도 풍기와 습속을 받고 폐습을 한번 개혁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의 말을 채용할 것 같으면 장차는 더욱 훌륭한 사람이 날마다 상께 가은 선정을 진언하게 되어 초야에 묻혀있는 선비가 없고 훌륭한 진언은 남김없이 올라올 것입니다. 환관이 부인을 두는 일은 신 역시 아뢰고자 하다가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유악과 시종의 바늘에 있는 사람도 아뢰지 못하는 것을 초야의 선비가 먼저 진달하였으니 신 등은 매우 부끄럽습니다.
학교에 관한 일은 상께서 매양 생각을 두시고 지성으로 권리하시면 아래 사람도 바라보고 감화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4장을 잘 골라서 보내면 모든 일이 저절로 잘 되어 나갈 것입니다. 학전에서 거두는 곡식에 대한 출납으로 말하면 이는 학교에 관한 일 가운데 지엽에 속하는 것이라 그다지 유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소격서와 태일전 등의 일은 곧 도교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단을 모두 혁파하고 있는 터에 어찌하여 이것만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문소전, 연원전은 비록 국가의 제도로 둔 것은 아니지만 아래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혁파 여부를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황간의 축처에 관한 일은 이제 매우 어긋난 일입니다. 대체 남자가 부인을 두고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천재의 생생지도에 따른 것입니다. 천재의 화기를 상하는 것은 황간 부부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왕자는 천지가 만물을 생육하는 마음을 체득해서 생생지도가 아주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록 조종조로부터의 일로서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된 것이라 해도 지금부터 고쳐 나가면 뒤에는 반드시 좋은 법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